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날도 재판하는 희대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중에 핵심 한번 볼게요.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 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넘어가셔도 돼요. 결정이시죠. 그다음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을 대략 보면요.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짓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문석을 딱 찍어. 사실은 양문석 후보한테 어떤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든지 털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불법을 갖고 유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저 대장동 사건은 뭡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전에 성남시장 때 최대 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이 수용한 금액의 80%가 이재명이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므로 선거 때도 재판을 3번이나 했다. 다른 재판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을 안 했다. 어떻게 선거 전날 제1야당 대표를 재판까지 끌고 가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 검찰. 국회가 바뀌면 이자들을 모조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검찰도 탄핵해야 되지만 일단 사법부도 저 죗값을 좀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사법부와 검찰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님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이렇게 전날까지 법정에 가서 법정에 출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200석이 되면 뭐 사면을 하느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범죄자라는 이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김건희는 야 한동훈 너는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시선거운동이 그 13일이잖아요. 13일 중에 3일을 이재명 대표를 발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효과를 지역마다 갔을 때 이재명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려운 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펼친 게 겨우 이겁니다. 겨우 이거.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중에 후보자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13명 이상이 있습니다. 많죠. 대표적으로 그 나경원 국회에 그 바로 들고 했던 퍼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농단건으로 재판 중인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한 번도 법원에 안 갔고요. 그 정진석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데 2심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 한 명도 선거 운동 중에 지금 법원에 나간 사례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만을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자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 방해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재판 받으면서도 66군데 66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일정이었죠. 우리 일정표 보면은 막 하루에 일정이 10개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30분 단위로 움직이는. 근데 이거를 또 하루 선거 전날 묶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해진다기보다는 반대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요. 그럼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싶은 것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메시지는
일야당의 대표 역할을 국민이 해달라.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지금 전화 한 통화씩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할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면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지금 부부를 어제는 김혜경 여사,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를 선거 전날에 불러대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충청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그 캠프 내에서 지지하고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그러니까 모 후보 그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직접 나왔던 얘기가 아니 뭐 어떤 재판이냐 아직도 대장동 성남FC 백현동이냐 그 2년 넘게 통과 아니냐 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충청도 쪽에서도 나오고 맞죠. 있다라는 없는 겁니다. 거죠. 이 정도 털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없는 것 같다. 어저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이 엮으려고 이화영을 엮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제가 이 사건 있을 때 처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화영 지사가 법인카드 쓴 거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라라고 검찰이 압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위 진술 같은 걸 하죠. 근데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이화영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최후 변론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2,10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이화영이 처벌받지 않게 한다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이화영은 거짓된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서를 작성했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를 보고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 겁니다. 재판부에서 실제로 행한 것과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을 상식의 논리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내가 그때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한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다른 행사에 있었던 것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고 이거 최후 변론하고 나니까 법정에서 원래 박수 못 치게 돼 있거든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서 판사가 급히 경고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인요한이 한 말이죠. 마피아도 부인을 안 건드린다. 근데 이화영만 건드린 게 아니라 어제 김혜경 여사도 재판에 나왔어요. 이게 되게 열받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부산에서 수영구에서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국민의힘에서 제 이름이 뭐였더라? 장해찬. 네, 장해찬이 끌고 나오는 그 걔가 조명현이잖아요. 근데 그 조명현이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가 송선 끝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스펙타클하게 한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법인카드 사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쓰라고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쨌건 그래갖고 저 조명현이가 장해찬이랑 둘이 뭐 이질을 하고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얘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빡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법정에 나와서 뭔가를 뭐 이렇게 증언 같은 걸 해요. 근데 이 조명현 이후에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법인카드 내가 그게 이 사건을 그냥 지켜보시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배모가 조명현이한테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소고기를 가격표를 떼고 김혜경 여사 댁에 넣어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KBS 보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산 카드로 소고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날 법인카드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배모한테는 법인카드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쓰라고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은 지금 이 조명현이가 폭로했다고 하는 사건도 아니에요. 선거운동 국회의원들 후보 부인들한테 밥 샀던 사건이에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법인카드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팩트체크 한번 더 할게요. 조상호 변호사 거. 다시 한번 팩트체크. 1. 김혜경 여사님 본인 식비 26,000원 직접 결제. 2. 동석 인사 식비 결제 관여한 바 없고 배모 비서관 통화에서 여사님 모르게 해야 한다는 녹취록 존재. 3. 검찰 배모 씨 기소할 때 공모 기재도 못했는데 총선 코앞에 오니 갑자기 공모. 이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7만 8천 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죠. 7만 8천 원 사건. 김건희는 고속도로 정점도 바꿔버리고 주가 조작도 해버리고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소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김혜경 여사 소환할 거다. 재판에 불러낼 거다. 그래서 네.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할 텐데 국민들은 김건희가 오히려 사전선거 때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선거 때 꼼꼼 숨겨 있는 거 그거를 더 기억하고 있고 명품백 300만 원짜리. 다들 이야기들 네. 하고 계십니다. 8일 날 김혜경 여사, 9일 날 이재명 대표. 어쩌자는 걸까요? 이게 식대 법인카드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7만 8천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또 그 도와주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 직접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에이 7,8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7만 8천 원 정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유 김건희 여사는 110일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는데 7만 8천 원 너무했네. 이겁니다. 이것이 민심이에요. 그들 캠프에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7만 8천 원 부각되면 될수록 아니 그 김혜경 여사님의 7만 8천 원 부각되면 될수록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서 뭐하냐. 예.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법인카드 사건은 우리가 지금도 얘네들이 뭐 초밥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배모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는 사건에 가깝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쓰는 것에 대한 그 쓰지 말라 돈 내지 말아달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절대 이거를 법인카드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건은 아니고요. 사건도 될 수 없는 거. 7만 8천 원짜리 갖고 지금 선거 막판까지 저지랄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진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일단은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가 법카 얘기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럼요.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워낙 김건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디올백이라든가 더 어마무시한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불리우는 일반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선거 전날 저렇게 법정에 불려가는 이재명 대표님과 김 여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김혜경 여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저 힘든 이 선거 기간 동안 저렇게 법정에 또 불려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재명 대표님이 법정 앞에서 울컥하고 이렇게 연설하실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댁에 가셨을 때 정말 밤에 예. 정말 쓰러지실 정도로 힘드시겠다라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 총선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잠자고 싶다. 네. 어떤 경우 하루 한 2-3시간도 못 자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을 지목했습니다. 좁혀지죠, 이제. 50개에서 서울 11곳을 지목했어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중성동을 박성준, 용산 강태웅, 양천갑 황희, 영등포을 김민석, 동작을 유삼영, 서초을 홍익표, 강남을 강청희,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 송기호, 송파병 남인순, 광진을 고민정. 여기 보면요. 그 서초을도 있고 강남을도 있고 송파갑도 있지 않습니까? 송파을도 있고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몇 개는 있잖아요. 딱 붙은 것도 있고. 근데 적극 투표층은 진짜 박빙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서초, 강남, 송파 이런데. 적극 투표층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표 도와주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이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제 7대 막장 후보, 국민의힘 7대 막장 후보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선택과 집중이 되는 시점이에요. 막 50개 나열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막장 후보 이름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성동, 박덕흠, 성일종, 정진석, 김성원, 김용태인데 이게 하나씩 보면요. 권성동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공무원 합격은 그러니까 사실은 강릉의 토입니다. 토. 그게 이제 권성동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전에 강원랜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강원랜드는요. 권성동이 무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판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 나한테는 죄 없다. 네. 그 다음에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그 전에 과거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뭐 이건 정진석이 했던 이야기고 정진석, 김성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김용태 있잖아요. 쟤는 왜 들어갔을까? 잠깐만요. 이거 잘못 올라갔어요. 이거 내리세요. 김용태 그 들어있습니다. 김용태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저 김용태는 이거 뭘 했냐면은 지지자들한테 그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결제한 그 이유입니다. 후원 네. 회장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죠. 후원 회장이 이렇게 금품 향응을 한 거여서 그렇죠. 식사 대접을 한 거는 40여 이거는 명한테 100만 원 정도의 그 결제를 한 건데요. 이건 분명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네. 자, 이게 이 후보들 국힘 7대 막장 후보 그리고 초박빙 11곳 이재명 대표가 전 그럴 거예요. 오늘 왜 울컥했는지 느껴보면 단식했죠. 20일 넘게. 테러 당하셨죠. 테러 당했죠. 지금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뭔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를 갚아줍시다. 뭐 우리는 뭐 저쪽 응징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리고 응징이라고 말하면 멋있어? 복수하는 거지. 처절하게. 우리 아버지의 원수 복수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김원태님 20대 남자 사전투표했습니다. 13 하셨고요. 레오맘TV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홍보가 너무 되지 않아 속상해요. 민주당 당원들조차 비례 3번이 민주당과 전혀 관련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의 민주당 비례대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른 비례 안 찍어 다행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님 애쓰시는 모습 편이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 편하님 갈라치기 하려고 올린 글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편은 이제 그 잘 나가고 있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아까 나오셨던 임미애 후보 뭐 그 이상도 당선시켜도 그렇죠.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